자, 주말 진단하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숙골과의 나름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보수의 영역에 있고 나름 고생을 한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최근에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적은 일도 아니고 대통령 계엄과 탄핵에 관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조기 대선에 관한 일에서 그들이 보이는 형태는요, 참으로 저열했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몰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애국시민, 애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제가 이 보수 바닥에서요, 한 20년째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나름 개혁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진보 우파의 사회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제 같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요, 보수 대중들의 지지를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지지만 받지, 보수 대중 대부분은요, 거구 내지 숙골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에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집회에 가고 그들이 떠드는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거짓 사실들을,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99 그리고 선관위 서버 압수 계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중국인 99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중앙선관위에 중국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선거 결과를 갖다가 조작해오고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와서 한국의 계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그들을 다 잡아갔다. 그래가지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데려갔다가 미군은 미국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조만간에 결과가 발표될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한 번 간 적도 없는 한국의 병장 출신이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정명서를 위조해 다니면서 이런 황당한 설을 이걸 갖다 보도한 스카일리 데일리라는 매체는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스가 있다고 했지만 끝내 다른 소스를 밝히지 못했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있으면 밝히겠지.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소스는요, 반정신 이상형 자기애를 가진 정신병자 아니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저열해서 솔직히 무협지에서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만큼 황당한 이야기인데 숙골에 포획된 보수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믿었고 이것 때문에 윤통이 탄핵에서 기각될 거다. 그런 식으로 연결했고 결국 이렇게 한 것은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당선된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실행했다. 그래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당선자가 이걸 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특수부대원 3명이 일찌감치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내 주변에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요,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전부요, 기각이 될 거라고 해왔고 이런 논거에 근거해서 결국은요, 부정선거 문제가 부각이 될 거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했다. 나는 진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했으면 윤통이나 군이 그나마 제대로 움직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걸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요, 서버가 포렌식이 되었고 곧 그걸 가지고 반격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윤통의 변호인들도 선관위 부정선거 이야기를 법원 앞에서 했어요. 판사가 봤을 때 얼마나 또라이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요, 이 정도로 허약한 의식체계에 들어가 있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대부분 다 믿었잖아요. 내만 아니랬지. 그것뿐입니까? 윤통이 그렇게 탄핵이 되었으면요. 그래서 제가 윤통 탄핵 이후를 대비도 해야 된다. 윤통 추천 국민 후보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의 반의 개헌 연합 그런 것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조기 대선 이후에 카드를 들고 가야 된다 했는데 다들 무관심하다가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되니까 전부 김문수한테 달라붙었어요. 김문수가 숙골이다라는 것 때문에 달라붙은 거죠. 딴 거 있어요? 김문수가 개혁적이라서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달라붙은 것도 아니에요. 김문수가 서민 후보다란 말은 하면서도 그가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서민 후보니까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는 또 연결 안 해요.
그래서 수골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아스팔트 단체들 전부 김문수한테 달라붙었고, 그래서 해괴한 여론조사를 거듭하다가 결국 뻗대기고 소송하는 김문수가 공무원 출신 점잖은 한덕수를 제끼고 후보 자리를 탈취했죠. 난 탈취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김문수라고 하면서 수골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어 있어요. 근데 엊그제 신혜식 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측을 고발해라고 자기한테 던져줬다. 자유통일당이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저거들 하부 단체냐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요, 저것들은 수골들을 거의 2부 리그, 3부 리그, 육두품 정도로 취급하는데도 저 수골 유튜버들이나 그 길거리 뚝골 단체들은요, 국민의힘에다가 때만 되면 가서 구애를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무슨 정당이냐? 저 당이 보수당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보수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마디로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오리지널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저 당을 차고 앉아서 보수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지향하는 그런 정치 결사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국민의힘을요 25년간 지켜봐도 저 사람들이 과감한 서민 위한 사회개혁을 절대 안 합니다. 틈만 나면 부동산 개발을 외치고 주택 공급 이야기하고 규제 완화 이야기하고 종부세 줄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상속세 줄여야 된다 이야기는 해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90%를 점하는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혁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지금 김문수가 내놓은 공약에요,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걸 뭐 청년주택요? 지금 윤석열이 청년 원가주택 말했죠. 저한테 갖고 가가. 됐습니까? 박근혜 행복주택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이요, 보금자리 주택이랄까 그거 산 사람 일부만요 로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보수 서민이 지금 대부분일 건데, 그중에 부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서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거, 그리고 사교육 폐해, 그리고 일자리, 보육, 그리고 노인대에서 겪는 요양,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는 플랫폼의 폐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부분과 연장해서 외노자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보수 정권은 대대로요 외노자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리는 것은 자본의 논리죠. 옛날에는 중소기업 때문에 가구 공장이나 이런 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외노자를 쓴다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다 외노자 써서 그야말로 노동관리 비용을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면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국내 일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죠. 일용 자부직 시장도 지금 외국인한테 다 점령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정당이요, 저게 제대로 된 겁니까? 또 보수의 제일 문제는요, 보수를 표방한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또 유튜버, 인터넷 언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하나같이 수꼬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꼬라되어 가지고요 보수를 개혁하기 위한 부분에 눈꼽만큼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골화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보수 단체들이요 수골화하면서 관변 의용단체 역할을 하고 있죠. 1960, 70년대 공화당,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관변 단체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를 못 잊어가지고 대신 고발하라고 시키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보수 대중들을 저열한 인식하에 그야말로 세뇌시켜서 좀비로 만들고 빨대 꼽아서 돈을 벌고 있거나, 또 아니면요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솔직히 제가 알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보수 정권 때마다 그 관변 보수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용역을 주고 이런 거 숱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좌파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칩시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적어도 보수에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맹목적으로 정권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러면서 보수 대중들을 타락시키고 보수 대중들을 아주 무식한 경지에 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요 보수의 대중들이 판단하는 시각들이 너무나 저열하다. 저는 탄핵 과정이나요 이번에 또 겸사가에도 느꼈어요.
진짜 그렇게 죽도록요. 계엄이 정당하기 때문에 윤통 탄핵을 반대한다지. 계엄이 정당 안 했으면 그러면 잘못을 그렇게 커지게 저지른 대통령을요. 탄핵하는 걸 반대한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매일 휴가를 내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여간 호텔에서 자면서 길거리에서 영하 20도에 비누 한 장 덮어 쓰고 있으면서 싸웠고 2명은요. 분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탄핵이 인용되고 나고 조기 대선으로 가니까 내가 탄핵 인용되기 전부터 했잖아요. 탄핵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 또 후보한테 다 달라붙습니다. 전부 후보한테 다 달라붙어서 후보가요. 당내에 한동훈 파하고 저 민주당의 요구에 계엄 사과라니까. 계엄 사과했잖아요. 윤통 쫓아내라니까 윤통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보수라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원칙론적인 논쟁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요. 보수 숫골 유튜버들 하는 꼬라지들 봤습니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걸 눈감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골 유튜버도 아니고 숫골도 아니지만은 이번에 계엄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행태 또 계엄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행태를 놓고 윤통이 잘못했지만 계엄은 정당하다. 그리고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죄다 이제 윤통이고 계엄이고 탄핵이고 명분은 다 버려버리고 윤통 쫓아내고 이겨보자. 정말 가신가신해서 이길 만한 대선에 거짓거리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그런 거하고도 관계없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전파하고 있는 큰 세력들 나는 변두리 작은 세력의 지금 처지죠. 그 큰 세력들에게 묻습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뭐냐? 이념의 가치는 그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민들이 삶이 지금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민을 위한 사개혁을 해서 그들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나라 지금 서민들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그런 계획안이 없어요. 대선 때 없으면 언제 없는 거죠. 이거는 5년마다 있는 대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골 중에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김문수나 국힘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들은요, 대다수 서민들 보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돈 벌래거나 관변 따라지예요.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짜 보수는요, 제가 진짜 보수입니다.